네, 대한민국 취준생이라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바로 스펙에 대한 고민인데요. 나의 스펙은 과연 어느 정도쯤일까 많은 고민이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 고민 해결해드릴 고민 해우소 시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잡다방 시간입니다. 스펙에서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까지 꼬여버린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입니다. CJ그룹 전문가이신 저희 잡다방의 취업 요정 차재원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실 것 같은 연습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언제나 달려와줄 것 같은 홍반장 홍성훈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라서. 예, 사실 노래가 너무 참 듣기 좋네요. 그런가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예. 같아요. 네. 뭐 구성을 썼거든요. 역시 티가 보통이 나요? 아니십니다. 확 났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야 뭐 계속 외부 강의도 돌고 네. 저희 방송도 꾸준히 시청하면서 뜻깊게 10월을 보내고 있었죠. 차 코치님은 뭐 따로 노래 준비하신 건 없나요? 글쎄요, 제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대부분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뜬금없이 갑자기 부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 잘 시청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김동률 닮으신 것 같아요. 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요. 아니면 이적 씨 좀 닮은 거. 오늘 개탄 날도 아니겠죠. 기분이 참 묘하고 약간 좋습니다. 이적 루시드 폴, 김동률 약간 이런 느낌. 네. 주로 안경제비들과 대화하고 제가 너무 안경을 좋아하는 쓰셨으니까. 분들이기 때문에 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나와 계신 홍 반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도 요새 하반기 채용 시즌이 한창이어가지고 네. 뭐 외부 행사 같은 걸 나가기도 하고 요새는 내부 회원들께 이제 수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근데 홍 코치님은 존박 닮으셨어요. 제가 존박을 닮았다고요? 오늘, 예. 사실 제가 존박보다는 좀 약간 누구 떨어지지만 닮았다는 소리 누구 들으시나요? 닮았다 소리 들으시나요? 저요? 저는 그렇게 뭐 잘생긴 발언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생긴 사람과 딱히 뭐 비교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네. 저는 혹시 뭐 주몽 보셨었나요? 아, 주몽이요? 네. 주몽? 네. 드라마 주몽? 드라마 주몽이요. 주모 아니죠? 주몽의- 주모 이거 아니죠? 막걸리 한 병 추가요, 뭐 이거 아니죠? 누구를 닮으셨다? 아니 거기에서 뭐 그 양정으로 나왔었던 그 배우 네. 모르시네요. 일단 네,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일단은 조금 오프닝에서 닮은 네. 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나연 MC가 닮은 사람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네, 분노를 살 일단 것 빨리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잡다방에서 만나게 될 사연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요? 네, 잡다방 사연 신청법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그리고 사소한 궁금증까지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말미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잡다방에서 만나게 될 사연,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하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뭐 선정 기준이라고 해도 그동안 이 코너가 시작된 지가 한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웬만한 선정 기준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떤 선정 기준이 딱 있다 뭐 말씀을 100% 맞추진 못했지만 일단 지원하시려는 그 업종이나 방향이 명확한 구직자분들의 사연 위주로 한번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선정된 사연.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보면요, WNDMS0905님, 줄여서 0905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펙을 보면요, 지방거점공립대학 영어영문학과, 학점은 3.58점, 토익 910점, 오픽 IH, 높네요. 그리고 유통권리사라는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요. 경력사항으로는 해외 포워딩 회사 인턴 6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에서 무역대외활동 1년, 미국 교환학생 1년, 단기 통역 아르바이트를 대외활동으로 적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여성분인가요? 네. 여성분이기 예. 때문에 목소리를 한번 여성분으로 좀 예,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토익, 토스, 오픽 점수가 너무 낮아서요.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자격증도 무역영어나 국무사를 취득 예정이에요. 라고 하셨고 그러면요. 0905님 입사를 회망하는 회사하고 직무는 뭡니까? 그랬더니
물류하고요, 수출입부서하고요, 포워딩하고요, 해외 영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하셨더니 무역 영어랑요, 공무사 말고 추천해 주실 자격증 있나요? 물류관리사 빼고요. 이건 1년에 한 번 시험이라 상반기 전에 딸 수 있을 만한 자격증으로 추천해 주세요. 어학 자격증 부분에서 부족해 보여서요. 하반기 때 점수 올리고 자격증 따고 내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여기저기 넣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에도 몇 군데 넣었는데 스펙 부족, 가독성 떨어지는 자소서로 줄줄이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네.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스펙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0905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신 이 0905님 스펙 내용을 보니까 일단 고민은 조금 많아 보입니다. 과연 코치님들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지난주 한글날이라 방송을 쉬었는데 2주 만에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예능이 돼버렸어요. 더빙 잘 봤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본인 그 질문 주신 거 하고 싶은 말 뭐 거의 빙의하다시피 말씀을 주신 걸 보면 네. 두 가지가 좀 아쉽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여기저기 넣어보려고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왜요? 지금이라도 한 군데라도 더 넣어서 어떻게든 전형의 맛을 보시고 면접까지라도 가 보셔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경험을 더 많이 해야 좋은 거겠죠. 이를테면 뭐 축구 국가대표팀도 평가전을 충분히 치른 다음에 본 게임에 들어가야 결과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원을 좀 나중에 넣겠다라고 미루시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또 그런데 하나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네. 약간 내가 완벽히 준비가 좀 되어 있을 때 한번 네. 진짜 도전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네. 준비가 내 기준에 안 돼 있을 때 해보다가 네. 자신감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어우,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떨어지게는 돼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 취업이 사실 10군데 넣으면 3군데 붙으면 잘하는 게 사실 이 구직 활동인지라 네. 이나은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그렇게 다치고 싶지 않아 이런 다친 마음으로 이 게임에 접근을 했다간 계속 다치다가 그렇게 나이를 더 먹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면역력을 키우는 네. 예방접종을 많이 맞는다는 기분으로 아. 전형에 임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그러면 같고요. 약간 넘어지면서 그렇죠. 배운다 이런 거죠. 그게 그나마 강해지고.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혹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경력 이직을 희망할 때는 반대의 코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충분한 준비를 그런가요?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거의 뭐 표창으로 축 하고 던져서 한 번에 잡는 작살로 한 번에 이걸 잡아내는 느낌으로 데뷔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이분의 사연과 대졸 신입 공채로만 봤을 때는 글쎄요 많은 경험치를 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스펙 부족으로 가독성 떨어지는 자소서로 이 두 가지 이유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너무 명확합니다. 스펙 부족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굳이 해봤자 이제 뭐 자격증 정도인데 유통관리사 분명 2급이겠죠? 이거 사실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따라니까 한 2학년 말이나 3학년 때 따셨겠죠.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과거의 인턴 이력을 살리셔서 물류나 해외 포워딩 회사 혹은 뭐 선사 같은 곳으로 해운회사로의 취업까지 고려하신다면 지금 이 유통관리사 자격의 의미가 없으므로 물류관리사라든지 뭐 기타 본인께서 고민하시는 그 자격 정도를 취득하는 것 정도는 용의는 되나 그것 또한 그걸 딴다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리하자면 네. 지금 본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부분 부족한 것만 잘 메우시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하셨을 때 다른 취업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좀 전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지면서 배워라 라는 말씀 주셨는데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분이 옆에 계시죠. 홍 반장님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네. 일단 저도 스펙적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해외 영업이라든지 외국계 회사처럼 영어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곳을 지원할 때는 분명히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 외국어 역량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쪽을 지원한다면 지금 가진 영어 점수로도 충분하시거든요. 뭐 유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국내 영업 등을 지원하신다면은 영어 공부보다는 그 해당 산업과 내가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시고 내 경험이나 강점을 어떻게 녹여낼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것이 당장의 영어 공부보다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가 벌써 좀 반이 지나고 있지만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셔서 분명히 지원할 만한 기업들이 뜰 거거든요. 예. 차 코치님 말씀처럼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하반기에 미리미리 경험하시면서 지원을 해보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좀 더 내 강점은 어느 거구나, 어느 쪽을 좀 더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명확히 와닿으실 겁니다. 이 홍 반장님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좀 원기옥을 모았다가 상반기 때 한 번에 쏘겠다라고 원기옥.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 코치님하고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차코치님도 미리 경험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고요. 왜 그런 조언을 드리냐면은 시간이 흘러서 좋지 않은 것이 요새 기업들이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시 채용이라는 것이 근데 신입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개 채용 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뽑으면서 한 번에 좀 넉넉한 인원을 뽑는 것이 있었지만 수시 채용은 정말 그 직무에 자리가 난다면은 그때그때 뽑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따라서 좀 더 적은 인원들, 딱 필요한 인원들만 뽑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교육 같은 것도 신입 연수 교육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이 좀 적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직무에 대해서 뭐 좀 더 스펙이 있는,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뽑을 바로 가능성이 투입할 수 높겠죠. 있는 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 원격을 쓴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주신 게 그럼 이분이 그 관점을 바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분이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다 같이 와 가자 하고 취업하는 게 부담되시면 예. 원기옥을 차라리 모아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본인이 준비하신 이력과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원기옥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자체를 보자면 분명히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를테면 전공의 약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네. 물론 이제 본인이 과거에 인터넷 던 포워딩 업체로의 지원. 그러니까 포워딩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행을 갈 때 여행사 끼고 숙소 예약하고 비행기 부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을 이제 무역회사를 통해서 부킹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이 포워딩 업체인데 전공에 대한 그 진입도가 낮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런 포워딩 업체로의 취업이 아니고서야 본인께서 지금 이 인턴 경험에 맞게 뭐 특정한 해운회사든 무역회사든 물류회사든 근무 경력을 뭐 계약이 됐던 인턴이 됐건 또 쌓으시고 또 원기옥을 모으고 좀 실무에 맞게 원기옥을 모으셔야 된다. 이 말씀도 꼭 드립니다. 굳이 원기옥을 모아서 남들과 다 같이 공채로 지원을 안 하고 수시나 상시로 혹시 희망하신다면 원기옥을 모으는 방법을 달리하자.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원기옥을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해서 좀 코치님들께서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의 경우에는 좀 다른 전략을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플랜 A가 있다면 또 다른 플랜 B를 세우는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뭐 이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해외 영업 이런 거 희망하신다 했는데 뭐 공채로 많이 뽑아야 2명입니다. 누누이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코너에서 꾸준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으로 본인이 쉽사리 들어가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네. 유통사나 소비재 기업으로도 안 될까요? 예,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스펙을 더 보는 경향들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본인 냉정하게 봤을 때 학점대가 3점대 중반이시라서 네. 이게 낮다는 게 아니라 경쟁자 대비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에서 반감이 될 것이고 영어도 오픽이 ALA나 IH잖아요. 네. IH도 높지만 경쟁자들은 AL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성 검사나 필기 전형에 강점이 있는지, 내가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혹시 뭐 코트라라던가 공항공사와 같은 곳들로 공공기관 지원을 하실 수도 있는 이력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경험 선택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했는지 경험 정리도 필요하겠죠. 이를테면 이분이 하셔서는 안 될 건 좀만 더 말씀을 드렸을 때 보자면 미국에서 교환학생 1년 이거 자체를 엄청 강조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내가 뭐 워싱턴에 갔다 뭐 따뜻한 햇살, 뭐 친구들과 뭐 그룹 스터디 뭐 이런 거를 나열하는 건 본인이 어디 교육회사에서 유학 상담할 때나 해당되는 거지.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일에 맞게 하려면 포워딩 회사 때 인턴하신 거 6개월, 단기 통역 알바 때 본인이 미리 준비하신 자세, 국책사업단 무역 대외 활동에서 프로젝트 하신 거 이런 경험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잡고 정리를 하셔야지 그냥 본인의 어떤 feel 그 느낌 안고 그냥 적당히 고민 적게 해도 될 만한 얘기를 적당히 적으면 적당히 취업하게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화낸 게 아닙니다. 조언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요즘은 3점대 중반대의 그런 학점도 좀 낮은 건가 봐요. 낮은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해외 영업을 희망하시거나 이런 뭐 특정 선사회사로 갔을 땐 네. 극히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뽑을수록 여러 가지 면을 보고 골고루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반도체 업체나 반도체 장비 업체와 같이 혹은 금융권과 같이 인원을 거의 세 자릿수에 가깝게 뽑으면 네. 아무래도 인원을 뽑는데 뭐 여러 기준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특정한 학점이나 어학이 그렇게 큰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죠. 어디 써야 돼요, 이분은?
사실 뭐 뒤로 많이 뽑는 데를 쓰라고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본인이 그만큼 전형을 많이 마주 보시고 네. 아 내가 서류를 이렇게 쓰면 떨어지는구나. 아 내가 면접 때 주로 이런 질문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답지를 알아가시면서 게임의 룰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실수록 빠르게 취업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홍 싶습니다. 관장님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이분께 공공기관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이요? 생각이 되는데요. 네, 기회 측면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만약에 대기업을 공부를 하셨다면은 대기업을 대비를 하셨다면 당연히 그 대기업에 맞는 인적성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 인적성을 공부하셨다면은 NCS에도 역시 응시가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뭐 외국어 역량이 뛰어나다면은 그런 외국어 역량을 외국어 역량을 살려서 뭐 코이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코트라 그리고 무역협회 이런 쪽의 공기업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독성 떨어지는 자소서가 약점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류 전형의 문이 사기업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네. 이 자소서가 좀 약하더라도 그런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NCS 실력만 뒷받침된다면은 이제 공기업은 필기를 통과하고 난다면은 면접 전형에서는 훨씬 사기업보다는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도 더 단순하고 경쟁률도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분이 NCS까지만 잘 보신다 그러면은 공기업의 면접이 이분께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0905님 24살 여성 구직자거든요. 두 분이 이제 여동생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네. 오빠에 꿀 떨어지는 그런 조언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여동생이 이거를 싸매고 꽁꽁 앓고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예. 오빠로서 네.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차코치님부터. 사실 저는 결혼한 남동생이 있어서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애가 둘인데 딸들이고요. 아빠 닮았고 약간 아무튼 늦둥이. 예 그렇죠 늦둥이죠. 예. 늦둥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께 드리고 싶은 건 확률 게임이 취업이다. 이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공공기관도 있을 것이고 원래 희망하셨던 이력을 살린 취업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뭐 앞에서 못 드렸지만 금융권으로의 취업들. 뭐 창구 영업이 되는 증권사일 수도 있고요. 시중은행, 수협 같은 곳들도 채용 공고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그런 곳으로의 취업까지 외연을 넓혀서 우선 순위에 나눠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물론 뭐 달갑진 않을 겁니다. 내가 은행이야 이러면서 되게 좀 열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예. 본인을 뭐 제가 뭐 억지로 사지에 넣겠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전공이 또 어문 계열이잖아요. 예. 그만큼 확장성이 있는 전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유연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취업 전략 잘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게 좀 접근을 해라 이런 거를 오빠로서 네. 이제 좀 네. 네, 둘째 오빠 하신 말씀. 네. 네, 저는 좀 더 이제 넓게 예.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물류라든지 포워딩, 수출입 부서 본인이 경험하셨던 그리고 공부하신 거에 한정해서만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직무적인 능력에서 내가 여기에서 갖춘 능력을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다면은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넓은 산업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한 분은 유연하게 접근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하라고 비슷한 얘기겠죠? 네, 그렇죠. 단어가 좀 달랐네요. 네. 오빠들은 사실 근데 조언보단 맛있는 거 한번 사주는 게 사실. 아, 여기서 갑자기 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0905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치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더 다양한 기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고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OA1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를 보니까요. 중경외시 학교를 나오셨고 네. 신방과 상경 계열을 복수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점 만점에 학점은 3.8점. 그리고 어학 점수를 보니까요. 토익이 860점, 토스가 레벨 6, 자격증은 없습니다. 경력사항은 마케팅 관련 인턴 1회가 있고요. 콘텐츠 업계에서 6개월간 인턴한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 대외 활동은 영상 제작학회, 콘텐츠 유통 관련 교육 이수 600시간. 이 정도면 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토익 스피킹이 곧 만료돼서 다시 취득 예정입니다. 그 외에 한국사, 커말도 이번 연도에 딸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는 공채를 희망하면서 중소기업 마케팅, 홍보, 광고 직무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기업도 도전해 보려고요 라고 써주셨고요. 하고 싶은 말은 중고 신입인데 원래 일하던 업계에서 너무 대인 것들이 많아서 동종 업계로 재취업할 생각은 접어두고 있습니다. 영업 직구는 경험상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사실상 대기업은 포기하고 있고요. 업종은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 마케팅 홍보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즌이 지나면 자격증, 한국사나 커마를 취득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쓰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추가로 더 준비해야 하는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아1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26살의 문과 부문 구직자 분이십니다. 이 사연을 쭉 읽어봤는데 코치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분이 지금 마케팅과 홍보를 희망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자꾸 뽑는 인원 적으니까 다른 데 돌려 쓰세요라고 조언 주셔서 좀 식상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짧게만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일단은 홍보 일이 영업에 가깝습니다. 내부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기자나 언론사에서 이번에 신제품 나왔다는데 그 담당 뭐 직원분이랑 인터뷰하게 해줘. 그럼 이제 홍보팀 직원은 직접 그 담당자한테 갑니다. 예. 인터뷰하실래요? 바빠서 미안. 이러면서 뭐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일도 영업 아닙니까? 네. 지금 본인께서 영업 직구는 경험상 도저히 맞지 않아 사실상 대기업을 포기했다. 일단 대기업을 포기했다 여부 자체로 가지고 뭐 제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시려는 방향의 기획이나 영업일도 사실상 내부 영업에 가까운 일이므로 영업적 기질을 포기하실 수도 없고 거기에 맞게 본인의 직무를 선택하는 것 또한 뽑는 인원이 적어서 본인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냥 공공기관으로의 취업도 과감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필기 전형이나 자소서에서 얼마만큼 강점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컨설턴트 분들마다 의견은 다릅니다. 뭐 어떤 컨설턴트 분은 야,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영업 써야 돼.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죠. 충분히 존중은 합니다만 개인의 성향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으로의 취업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으니 잘 도전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토익 점수랑 네. 토익 스피킹 점수를 조금은 더 올리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긴 한데 이제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뭐 점수가 고고익선이면 좋을 게임이 아니고요. 아, 어디까지나 네. 지원 자격을 갖추면 가산점 혹은 기본 지원 자격에 가까운 점수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넘겨가면서까지 어학 굳이- 공부에 그렇죠. 치중하기보다는 다른 가산점의 자격 영역을 더 공부하시고 필기 공부, 필기 NCS랑 공부요? 전공 필기 공부를 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가요? 26살인데 중고신이면 아마 여자분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멘탈적으로 약간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약간 오빠 같은 마인드로 좀 이번에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둘째 오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뭐 계획에 쓴 스펙, 뭐 한국사라든지 커말이라든지 토스 이런 거 다 갖추신다면 이제 공기업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시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필기 공부와 면접을 대비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고요. 스스로 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이제 공기업을 가시더라도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경우 사기업보다 자리가 오히려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보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사기업들에게 더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직무가 좀 더 적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기업들이라면 사업을 크게 하는 공기업들이라면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마케팅과 홍보 직무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보통 사무나 행정, 대분류 안에 세무 직무로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신입으로 입사하실 때에는 그쪽의 자리에 당장 TO가 없더라도 나중에 직무 전환을 통해서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영업 직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부분이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의 사무 행정을 가시더라도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상위 부처나 공무원에 대한 그런 압박 이런 대인 스트레스는 있을 것이니 그것은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압박은 확실히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좀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렇게 스펙을 쭉 보니까요. 특히 경력 사항이 6개월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늘 이력서를 쓸 때마다 고민을 하거든요. 너무 짧은데 1년을 못 채웠는데 과연 내가 이 스펙을 쓰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과연 여기서 왜 그만뒀냐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을 때 이 답변이 나의 그런 면접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근무 경력을 꼭 기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단 이제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는데 업종이 아예 다른 곳으로의 지원을 할 때는 그러니까요. 뭐 간혹 가다가 뭐 기존의 근무가 이분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근무가 완전 분야가 달라서 뭐 이를테면 총무 업무나 인사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기획이라든지 전혀 다른 쪽의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산관리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직무가 완전 바뀌거나 업종이 완전 바뀌는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관둔 직후에 이직을 할 때라면 안 적는 것도 뭐 부분적으로 용의는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근무 경력을 살려서 일했다는 것 자체 팩트 가지고 어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한 것들 혹은 일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 적응이라든지 업무적인 상황에서 문서적인 소통의 강점 혹은 뭐 문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일할 줄 아는 그런 쪽으로 어필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을 땐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이제 이런 사연들을 정말 여러 해에 걸쳐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건 과연 정말 진정으로 본인의 고민을 다 담아서 이 사연을 올리신 건가? 이거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왜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분께서는 아직 말하지 못한 약점들도 더 존재하실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지금 고민해서 나오신 거에서 사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네. 하반기 지나면 자격증 취득해서 상반기에 공기업 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본인이 하긴 할 건데 미루는 성향도 부분 보인다는 것이고요. 인간관계로 대인 거 행간을 읽으시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이런 사연, 그렇죠. 뭐 네. 이거 뭐 화자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대인 게 많다라고 했는데 분명 일한 것 때문에 대이신 것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 어. 인간관계라든지 나와 맞지 않은 업무를 사회생활을 종용하는 하면서? 그렇죠. 사회생활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벌어지는 걸 수도 우리 있기 때문에 차코치님 지금 거의 명탐정 돗자리 까줘요. 코난 예. 엉덩이 탐정 느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엉덩이 좋은 탐정. 조언 엉덩이 도와드리는 탐정 거니까요. 뭔가 약간 엉덩이 탐정. 약간 냄새 나지 않을까요? 엉덩이. 만화 캐릭터인데 어쨌든 뭐 그런가요? 나쁘지 않은 죄송합니다. 캐릭터. 어쨌든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본인이 스펙적인 면의 단점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닐 거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이 정말 행간을 정말 그러니까요. 탐정의 눈으로 예리하게 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 반장님 또 어떤 반장으로서 네, 뭐 이분의 이분에게만 해당하는 네, 매끄럽네요. 오늘 되게 오늘 좋네요. 진행 명품입니다.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왜 저희 컨설턴트들이 영업이나 영업 관리를 강조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공기업 쪽도 생각을 해보라 말씀을 드리는지 좀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것인데 기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오는 쪽이 당연히 더 많아야 되겠죠. 이 기업에서 돈을 벌어오는 쪽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 쪽이 일단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영업 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시가총액 1, 2, 3위로 보자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두가 제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의 생산을 담당하는 이공계분들이 취업이 잘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 쪽에 투입될 수 없는 인문계열분들은 당연히 영업이나 영업관리 쪽으로 티오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사기업을 지원하시는 인문계열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업이나 영업관리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쪽으로 과감히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OA105님 소중한 고민 정말 감사하고요. 이 코치님 등과 네. 이 반장님의 이 조언에 따라서 홍 좀 반장님이 또 공공기관 출신이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번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스펙 진단하고 하고 싶은 말 짤막하게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취준맨이에요. 취준맨. 그리고 스펙은 직업 상경계열 전공 3.1, 토익 800, 토스 130점, 커마 2급,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 있고 학교 동아리 활동, 단기 해외 연수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다. 그리고 계획은 학벌과 학점은 어쩔 수 없겠죠. 인턴과 어학 점수를 보강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커말 1급도 취득할 예정이고요. 대기업을 지원해도 계속 탈락해서 아예 중소 중견기업만 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고려하고 있고요. 직무는 영업 관리로 계속 넣고 있고요. 어디든 부처만 준다면 점점점. 하고 싶은 말, 취업 3번째 시즌인데 나이는 차고 성과는 없고 너무 답답하네요. 1.5배수였던 최종 면접도 떨어져서 뼈 아프셨겠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규직이 안 된다면 계약직이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졸업한 지 2년 지났는데 공백기가 너무 걱정됩니다. 인턴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인턴도 되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스펙도 약하지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특히 많죠. 최종 면접 때 네. 떨어지면 이게 맞습니다. 상당히 멘탈 관리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게 대부분 사연 자체가 스펙을 뭘 더 쌓으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들이 많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결국 전형마다 꼭 해주셔야 될 것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약간 동맥경화의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그런가요?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뇌졸중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게 뭔가 좀 예. 병목 현상이 있는 거죠. 쉽게 아. 말해서. 뭐 하지만 질병을 뚫을 굳이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네. 뚫을 수 있게끔 지금부터 짧고 굵은 알겠습니다. 조언들 몇 네. 가지 드리면 예. 중간에 본인이 계속 서류 탈락이라 하셨죠? 예, 자소서를 생각보다 못 쓰셔서 그런 것이고요. 최종 면접 1.5% 떨어졌다. 면접 때 분명 본인이 자기소개부터 달달달 암기한 티가 났거나 본인이 암기한 대로 플로우가 갈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 질문이 튀어서 나오는 바람에 예상 질문이 안 나와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2년이나 지난 공백기, 이 자체도 분명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남녀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만난 이성이 최근 2년간 행방이 묘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남녀 관계. 예, 하차도 아니고 네.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왜 2년간 뭐 했지? 뭐 그냥 뭐 있었어. 이러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본인의 이 2년 공백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정리가 안 돼 있는 채로 상세하게 좀 그렇죠. 정리를 해놔야 면접에 되죠. 대한 임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삼자가 대비하는 것처럼 내 면접을 대비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더 스펙을 따려는 생각. 뭐 굳이 따지자면 토스 영어 말하기 점수 뭐 레벨 6에 150 정도라도 올려주시는 것. 네. 그거 외에는 스펙을 따는 쪽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네. 오히려 대기업에 또 쓰셔야 되거든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중견 중소일수록 뽑는 인원이 더 적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일관된 플로우로 저는 지금 계속 그 뽑는 게임, 확률 게임이다. 취업은 확률 게임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전형별로 약점을 빨리 찾아서 극복하셔야 된다. 특히 면접이 그럴 것 같다는 말씀과 네. 함께 최소한의 스펙은 영어 말하기 따는 것. 그거 외에는 확률 게임에 맞게 오히려 대기업에 또 노려보셔야 된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좀 더 준비하라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대기업이 오히려 뭐 영업이나 영업 관리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상경계열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으실 것 같고 금융권으로의 지원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스펙 많이 보는 뭐 정유회사, 기름집이라고 하죠. 예. 상사 뭐 이런 것들로 취업을 많이 하시던 건 아닐까. 굴지의 대기업들은 당연히 본인이 뽑히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전공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고 학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은 곳으로의 지원들은 정말 갈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은행 블라인드, 공공기관 블라인드, 뭐 유통 소비지 기업의 영업관리, 편의점 영업관리, 백화점 영업관리, 마트 영업관리, 양판점 영업관리. 어머 갈 데가 많네요, 그죠? 교육업체들까지 있어요. 어허.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눈을 좀 넓혀서 눈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외연을 넓혀줄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반장님. 네, 본인이 이제 취업 세 번째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답답하겠고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겠지만 세 번 정도의 도전은 요새 취업의 난이도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길진 않다. 네. 그리고 본인이 몇 번 경험하고 얻은 결과를 섣부르게 일반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을 몇 번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의 서류 합격률이 보통 10%에서 20% 정도 사이거든요. 네. 그나마도 적게 뽑는 경영지원 직무를 지원하신다면 더 합격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번 해보니 안 됐네? 나 이쪽은 가망성이 없나 보다 하면서 지원을 안 하신다면 앞으로 그러면 떨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배제를 한다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계속 줄어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네. 이제 차프치님 조언처럼 많이 뽑는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스타트업을 고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타트업은 네. 정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처럼 그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스타트 기업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쵸, 예. 그보다는 망하는 스타트 기업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타트업을 가시게 된다면은 어떤 체계적인 경력 개발보다는 물경력,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었는데 딱히 나의 강점으로 전문성으로 어필할 만한 이거 중요한 얘기인 그런 것 같아요. 경력을 예. 쌓기가 힘들 수 있고 그러면 안 그래도 본인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 편인데 예. 스타트업에서 물 경력만 쌓는다면은 나중에 이직이나 다른 곳으로 가기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준맨님에 대한 이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보태자면요. 저도 네. 한 4, 5년 했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3년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예.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건 조금 준비했지만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다는 것에 큰 가능성을 두고 더 긍정적으로 좀 준비를 근데 해보셨으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취준맨 이런 표현 쓰기 어렵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되게 낙천적 세균맨. 긍정적이신데. 세균맨이요, 갑자기? 네. 두 분이 이제 형으로서 또는 오빠로서 해주실 말씀 따뜻하게 조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찬바람 막 불어오는데 가을은 따뜻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핫초코 같은 네. 한마디. 가을을 달콤한 타고 마디. 있잖아요. 네. 취준맨이 핫초코는 우리 지금. 반장님께 먼저 좀 드리고요. 아, 저는 얼음 싸웠죠? 가루로, 얼음 가루로 좀 얼음으로요? 마무리를.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 핫초코. 네, 뭐 지금 서류라든지 필기라든지 결과들이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단계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기회들은 많이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은 그게 어느 방향으로 되었든 성과가 분명 나올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는 것을 계속 하신다면은 끝에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음물님 이제 네. 방송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1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투데이 잡수를 자주 시청합시다. 아이고. 자주 시청하셔서 현재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파악하실수록 본인의 합격의 문턱이 좀 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본인에게 관대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관대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입각해서 잘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TV 끄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클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준매님의 고민까지 함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쌤들 조언에 따라서 신중한 판단과 노력을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요정 차코치님, 더빅스터디의 홍반장 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